네, 증시 후 워밍업으로 에너지를 충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함정남 차장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개장 전 시장의 체크 포인트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하락장 속 국내 증시만 상승. 그리고 다행히 이제 화요일장에서 반등이 나와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쉬는 동안 이틀 동안 뉴욕이 또 내리 빠져서 그렇습니다. 조금 오늘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시황 전체적으로 좀 점검해 주시죠. 솔직히 뭐 지금 이 순간의 느낌을 좀 말씀드리면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저께 잠들 때는 제가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나스닥이 어저께 굉장히 안 좋게 출발을 했었거든요. 네. 다우도 마찬가지고. 근데 오히려 지금 아침에 눈 떴을 때 느낌은 그나마 좀 다행이다. 나스닥이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다 이제 좀 이렇게 좀 해결하면서 거의 약보합 수준에 머물렀고 다우는 조금 버거웠지만 뭐 어쨌든 어제 시작장 대비해서는 좀 많은 회복을 보였다는 점이 그나마 좀 위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난 화요일이 괜찮았거든요. 기관이 1조 원이라는 깜짝 순매수를 주면서 네. 이 시장을 이렇게 좀 그냥 건강한 조정이라는 핑계를 댈 수 있을 그 선 안에서 좀 올해 시장을 좀 끌어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지 않나라는 네. 느낌을 받았고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외국인의 매도는 좀 멈추지 않고 있다라는 점, 뭐 그런 점이 특징일 것 같습니다. 이제 해외 시장이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화요일에 좀 안 좋았잖아요. 그것이 이제 옐런 장관의 발언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증세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고 그 플러스 알파로 이제 FOMC에서 어떤 의견이 나올 것이냐, 뭐 인플레 이런 거 관련된 어떤 부담감으로 이제 뉴욕 증시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니케이가 우리 쉬는 날에 어제 한 1.2% 빠지면서 좀 불편했었죠. 뭐 오늘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뭐 시장 자체는 이제는 조금 뭐 오늘 어느 정도 빠져서 시작하는 것은 뭐 용인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결국 이제 수급을 지켜보면서 하루를 좀 버텨볼 수 있는 분위기는 만들어지지 않았나는 생각이 되고요. 네. 일단은 어제 새벽에 있었던 FOMC,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FOMC에서 이제 어떤 테이퍼링과 관련된 언급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좀 어쨌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뭐 상승 플러스 전환까지는 아니지만 낙폭을 축소했다는 점에 대해서 보면 어느 정도 테이퍼링의 언급 정도는 시장에서도 좀 선반영된 부분이 있다라는 예상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좀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은 가상화폐가 아예 맞아요. 정말 작살이 났습니다. 어떡해요? 그래서 폭락했어요. 너무 뭐 가슴이 아픈데 네.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 암호화폐에 대한 우려는 시장에서 계속 언급이 됐었고 중국 정부의 이쪽 거래는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점이 확인사살했다라고 느껴지는데 네. 뭐 저는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주식시장에는 좀 호재가 될 수 있다. 글로 쏠림이 되어 있었던 자산들이 증시력이 된다면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단기간에는 조금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이슈도 되지 않을까. 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오늘 시장을 보면서 대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뭐 시장이 좀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솟아날 구멍은 있겠죠. 수급 상황 열어보도록 하게요. 두 번째 체크 포인트로 넘어갑니다. 네, 국내 증시 수급별 전략입니다. 뭐 외국인부터 한번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볼까요? 네, 일단 거래소 종목을 살펴보면은 네. 외국인은 이제 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사실 화요일은 전반적으로 지수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에 대한 해법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 네. 있었고요.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으로는 뭐 SK텔레콤, 아모레퍼시픽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종목이 좀 눈에 띄게 외국인이 집중 매수하고 있다. 그리고 현대건설기계라는 종목이 있었고요. 예. 기관이 매수한 종목에서는 삼성 SDI, 현대모비스, 삼성물산, 넷마블, 고려아연, 강원랜드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는 여전히 좀 경기 민감주 쪽으로 좀 네. 집중하고 있다. 철강, 조선건설이 좀 집중하고 있었고요. 은행주들을 좀 기관이 좀 대부분의 은행주들을 다 담아가고 있다라는 정도로 받아주시면 뭐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네.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금리 없기 인상의 때문에 전초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함께 사고 있는 종목. 이렇게 많은 종목을 함께 사고 있는지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하염없이 제가 적어나가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네. 일단은 상징적인 종목이 현대차, 기아라는 종목을 두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사고 있었다. 그다음에 포스코라는 종목이 있었고요. SKI 테크놀로지가
처음으로 좀 매수가 포착됐다라는 점 반갑네요. 어느 정도로 이제 반전의 힘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아직은 조금 첫 반전에 대해서 이제부터 치고 간다라기보다는 한 2, 3일 봐서 더 빠지지만 않는다면 조금 이제 하락 브레이크가 잡힌다면 좀 어느 정도 반등을 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롯데케미칼의 이제 첫 쌍끌이 매수 등장에 눈에 띕니다. 두산박해, 삼성 엔지니어링에서 전반적으로 은행, 증권, 건설주에 대한 트레이커 업종에 대한 매수세가 양쪽 수급이 다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조선철강 뭐 이쪽은 꾸준히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여전히 뭐 계속 이쪽이다 네.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것 같네요. 네, 코스피 시장은 뭐 아직 경기 민감주 그리고 금융주가 시장을 네. 계속 주도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번엔 코스닥 시장에 한번 수급도 살펴주시죠. 네, 코스닥 뭐 여기저기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외인이 솔브레인한 종목을 좀 계속적으로 사고 있다. 그런데 솔브레인이 아직 이렇게 탄력적인 모습은 좀 아닙니다. 네.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셀리버리, 다우데이터라는 종목이 아주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네. 인바디, 제이시스 메디컬에서 의료 장비주들, 그다음에 셔틀뱅크까지 뭐 이런 종목이 있었다. 네. 또 기관이 매수한 종목, 기관이 거래소에서는 넷마블을 매수했는데 코스닥에서는 펄어비스 좀 매수가 포착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파라다이스, 그리고 테크윙, 사람인 HR, 로바렉스, 제로투세븐, 뭐 건기식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중국 관련 소비재주들 중에서 일부 종목들을 좀 담아가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산 종목에는 CJ E&M 그리고 ST팜이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관련돼서 좀 주가가 좀 매력적일 수 있지 않을까 하다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반등을 주는 시그널과 함께 동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삼천당제약, 그다음에 서울반도체, 유니셈, 그리고 지난주 화요일에 이어서 JYP 엔터라든가 SM, YG엔터, 엔터 3사를 꾸준히 좀 매수하고 있다. 그래서 기관이 사고 있는 특징주가 네. 엔터 3사랑 그다음에 이제 엔터 3사는 이제 SM이 이제 워낙 좋은 실적 발표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카지노 3사. 근데 이제 카지노 3사라는 것은 결국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여행주라든가 그 모두투 하나투어라든가 그다음에 항공주를 매수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 의미는 한미 정상회담 때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어떤 해법이 백신에 대한 이슈잖아요. 그래서 이 백신이 시장에 좀 반영될 것을 기대하면서 좀 여기에 좀 기관이 배팅하는 모습이 네. 좀 눈에 띄게 포착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좋은 소식 들려와 줘야 할 텐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사랑하고 있는 러브콜을 받고 있는 섹터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 체크 포인트로 한번 넘어가 보죠. 네, 국내 증시 섹터별 전략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섹터별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건설주부터 좀 봐야 할까요? 네, 일단은 지금 시장의 주도를 철강 건설로 네. 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여기 보면서 이쪽 섹터 조선 철강 건설이 빠져본 적이 없어요. 수급적으로 이쪽이 주도주라는 걸 아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IT에 좀 쏠림 현상이 쏠림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쪽으로 여전히 좀 바꾸셔서 포트를 반드시 가져가셔야 되는 네. 부분이다. 제 고객 모델 포트폴리오 안에 철강 건설이 절반 이상을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미. 그래서 여전히 추가적인 매수도 이쪽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네. 트레이딩 단타도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드리다가 결국 단타는 철강주로 또 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관심을 여전히 계속 가져가셔야 된다. 제가 그렇게 건설을 좋아하는 이유는 네. 일단 핵심적으로는 그 외부 변수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일단은 건설은 우리나라만의 확고한 매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책적으로 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번에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년 대선 때문에 이쪽에 대한 정책적 공약이 나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지금 지하 뉴스까지도 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가가 어저께 밤에는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유주가 좀 조정을 주겠지만 그거는 좀 매수 기회로 보고 있고 유가가 어쨌든 60대 위에 있다는 것은 해외 플랜트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대변수 막 수급 테이퍼링 이런 것에 대해서 성장주냐 뭐냐 이런 걸 별도로 네. 좀 자체적인 확고한 좀 메리트를 갖고 있는 것이 좀 건설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현대건설, GS건설 지금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보실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차트 좀 보면서
지금 여전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뭐 지금 수급도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외국인 상당히 큰 매수량을 좀 보여주면서 네. 지금 충분히 좀 이 자리에서도 오늘 좀 조정을 준다면 여전히 좀 이 강세는 좀 유지될 수 있다. 지금 최근에 들어오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주봉으로 보면은 이제 좀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이거 월봉 너무 길게 보는 거고 주봉으로 보면 이제 좀 다른 것 대비해서 좀 자기의 매력을 이제 좀 발산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이제 겨우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좀 돌아왔다. 근데 환경은 좀 달라졌다라고 좀 판단하거든요. 네. 그리고 조금 그 최근에 하는 일과 가치 대비해서 좀 못 오른 쪽이 DL그룹이 저는 다 좀 못 갔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맞아요. DL그룹이 다 저는 좋게 보는데 특히 지금 뭐 주택이 됐든 그다음에 민관을 썼던 그 정부와 관련된 광급 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특화된 것이 DL건설이에요. 그런데 뭐 주가 밸류에이션이라든가 그다음에 앞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자체의 건설 매력과 관련돼서 상당히 적합도가 높은 기업인데 아직 주가 매력 발산을 못했다라는 느낌이거든요. DL ENC도 있고 건설도 있는데 네. 일단은 오늘 이 시간에는 DL 건설만 말씀드릴게요. 네. DL 건설, DL ENC 저는 다 좋게 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DL 건설이 가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좀 계속 갖고 있다가 이제 첫 번째로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동시 순매수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되어서 이 자리에서는 좀 중견그룹으로서 충분히 좀 매력 발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좀 소형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대우건설도 충분히 좀 여기서 이제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캔들이 좀 포착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건설주는 계속 좀 갖고 가시는 전략 어떻게든지 포트에 담으려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건설이 갈 때 함께 좋아지는 섹터가 과연 리츠라는 섹터도 최근에 좀 좋았는데 한국 자산 신탁이라든가 뭐 이쪽이 뭐 정부 정책이 됐든 뭐가 됐든 막 이쪽 시장에서 뭘 하게 되면 이쪽이 좀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자산 신탁이 튀어갈 때 한국 토지 신탁까지도 좀 함께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그런 캔들이 포착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섹터는 건설 섹터 살펴봤습니다. 대내외 번스에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하신다고 짚어주셨고요. 네. 그 안에서 주요 종목들 살펴봤네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화학주 준비하셨어요. 좀 많이 고공행진하지 않았나요? 아니죠. 최근에 좀 하락폭이 상당히 큽니다. 석유화학 제품인데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해서 코로나 이슈 때문에 빠진다라는 걸 용인한다 하더라도 이제 좀 다시 하향세예요. 네, 하향세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일단은 지금 미국과 유럽 쪽에서는 석유화학 제품이 우리나라 대비해서 PE라든가 PPE 제품은 2배가 차이가 날 정도로 유럽, 미국은 공급 쇼티지로 제품 가격이 비쌉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거든요.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 증설하면서 공급이 늘어나가지고 우리는 아시아권은 중국에서 공급 뿜어내는 공급을 통해서 가격이 좀 안정적이다, 좀 낮은 단계에 있고 미국, 유럽은 상당히 높은 자리에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로 지금 이 아시아의 남은 물량이 유럽, 미국 쪽으로 아직 확산돼서 들어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공급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지금 좀 낮아져 있는 요 화학 제품과 관련된 종목들이 좀 반등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단기 낙폭이 상당히 커 보이고 좀 기술적 반등을 줄 수 있는 구간까지 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표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롯데케미칼이라든가 있을까요? 대한유화, 금호석유라는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롯데케미칼이 이런 자리에 있고요. 뭐 지금 이제 수급적으로 지금 계속 팔기만 했던 뭐 공매도만 계속 두드러 맞았던 두 종목인데 지금 뭐 첫 번째 좀 매수 시그널이 좀 떴다라는 점, 그다음에 뭐 금호석유라든가 다 같은 모양입니다. 차트적으로는. 그다음에 대한유화는 좀 더 빠진 모습이 좀 포착되고 있는데 낙폭이 상당히 좀 커서 단기 반등이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자리까지는 좀 빠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번째 섹터 가져와 봤습니다. 네. 뭐 최근에 뭐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또 하락 반전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의 관심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섹터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일단은 기계적으로 좀 실적이 좋은데 주가도 좋은지 우후죽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의 매수한 종목으로서 다우데이터인데요. 이 지난주에 5월 4일인가요? 5월 6일인가요? 이때 이제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됐었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양봉이 깜짝 실적을 보면서 화들짝 놀라서 쇼커버링이 들어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실적이 굉장히 좋아져서 조금
시계를 놓고 본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기었던 그 박스권을 돌파하려는 좀 의지의 캔들이 떴다라는 점을 좀 지켜보면서 이것이 조금 추세 전환할 수 있다면 14,500원 정도를 그 정도까지를 박스로 보면서 매수의 관점으로 좀 영역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을 만한 자리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네. 이거는 똑같은 컨셉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사람인 HR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 지난주에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됐었다가 좋은 실적을 발표해서 이 박스권을 돌파한다면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세 번째 종목으로는 S&T 모티브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2차 전지 배터리에 모든 이제 관심이 집중됐었을 때 저는 모터 생산 종목을 계속 찾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눈에 띄는 종목은 이제 S&T 모티브라는 종목인데 핵심이 이제 자동차 부품과 그다음에 소형, 소총 이런 방산 제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실적도 좀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담아가 지금 최근에 자동차, 현대기아차 좋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소형주로서의 관심을 매력도를 좀 가져간다 한다면 이 자리에서는 좀 충분히 좀 담아가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플러스 알파로 모터 쪽에서는 포스코 인터넷이라는 종목까지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부분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개별적으로 좀 종목들도 좀 짚어주셨습니다. 다우데이터와 사람인 HR, S&T 모티브,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네요. 함정난 사장님과 말씀 오늘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